UPI 뉴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순열의 경제톱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아파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아파트는 미스터리입니다. 경제 성장률이 바닥을 기고 소비자 물가는 사상 처음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데 아파트 가격만은 예외입니다. 대체 언제까지 오를 것인가? 아파트는 이제 한국 사회를 가르는 기준이자 장벽입니다. 빈부격차, 세대격차가 아파트를 기준으로 갈려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주택 서민, 특히 청년 세대에게 서울 지역 아파트는 이미 그림의 떡입니다. 증여나 상속이 아니고선 제 능력으로는 가질 수 없습니다. 아파트가 세습 자본주의, 상속 사회를 가속화하는 불평등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대해 기사를 써봤는데 자, 제목부터 보겠습니다. 아파트에 갇힌 대한민국, 상속사회 진입하다. 제목만 보고 어떻게 좀 감이 잡히십니까? 자, 작은 제목도 보겠습니다. 집값 잡겠다는 문재인 정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박근혜 정부의 2배. 참 아이러니입니다. 21세기 자본의 저자,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의 불평등 공식, 한국에선 아파트가 주도하는 흐름입니다. 자, 구체적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아파트 가격은 뛰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는 지난 2년여간 집값을 잡으려 무진 애를 썼죠. 빚내서 집사라던 박근혜 정부 정책을 폐기 처분하고 그 폐해를 줄이려 했습니다. 사는 집 말고는 팔라고 독려하고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등 갭 투자 같은 투기 수요를 잡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잡혔을까요? 전국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서울은 아닙니다. 오히려 박근혜 정부 때보다 더 뛰었죠.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부양 정책의 효과가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것이라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집값이 잡히지 않는 모습에 부동산 불패 신화는 더 강화되고 말았습니다. 자, 구체적 수치를 보겠습니다. 지난 20년간 서울 강남 아파트는 3.7배로 뛰었습니다. 자, 제가 KB국민은행 부동산 통계, 그중에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빚내서 집사라고 한국은행을 압박해 기준금리를 계속 끌어내리고 LTV, DTI 같은 주택금융 규제 빗장을 확 풀어버린 결과였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집값을 잡겠다던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값이 더 가파르게 올랐다는 점입니다. 지난 2년여 새 전국적으로는 3% 상승에 그쳤지만 서울 전체는 19.7%, 서울 강남은 20.8% 뛰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4년에 비해 상승률이 2배입니다.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으로 강화된 악순환의 고리 효과가 시차를 두고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관계자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자, 그럼 정반대의 문재인 정부 정책의 효과도 시차를 두고 나타날 것인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자, 문제는 사람들의 인식입니다. 집값은 못 잡는다는 반복되는 학습 효과, 그리고 문재인 정부 임기도 2년여밖에 남지 않았다는 인식이 그런 정책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지난 20년간 아파트는 부동산 불패 신화의 역사였습니다. 자, 1998년 1월과 2019년 9월 아파트 값을 비교해보면 전국적으로는 139%, 즉 2.39배 뛰었습니다.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는 59% 상승에 그쳤죠. 자, 이렇게 아파트 가격이 장기 시계열로 10년, 20년간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내 집 마련의 꿈은 누군가에게는, 상당수 시민에게는 실현 불가능한 꿈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7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아파트 PIR은 소득 대비 집값 비율입니다. 2017년 2분기 16.4에서 올해 2분기 21.1로 뛰었습니다. PIR이 21.1이라는 것은 21.1년간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두 모아야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21.1도 전국 아파트 평균 가격이라서 그런 정도이지, 서울 아파트 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그 PIR은 48.7로 확 늘어납니다. 결국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1분위 가구는 48년이 걸려서 서울 아파트 가격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전국 아파트 평균 가격이든 서울 아파트든 실현 불가능한 꿈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 PIR은 시계열로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점점 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자, 일단 이 책은 40대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가 쓴 21세기 자본인데요. 이 책에서 제시된 그 불평등 공식,
이걸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서울 아파트 값의 고공행진은 토마 피케티의 불평등 공식을 떠올리게 합니다. 자, 이 불평등 공식이란 자본 수익률은 경제 성장률보다 항상 높다는 것입니다. 피케티 이론의 핵심이죠. 토마 피케티는 21세기 자본에서 이 같은 부등식, 자본 수익률이 경제 성장률보다 항상 높다는 부등식으로 자본주의가 불평등을 초래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자본이 스스로 증식해 얻는 소득 증가율이 노동으로 벌어들이는 소득 증가율보다 항상 높기 때문에 소득 격차가 점점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를테면 임대료나 배당처럼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에서 얻는 불로소득이 땀 흘려 벌어들이는 임금을 늘 앞질러 불평등이 갈수록 심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피케티의 역사적인 발견, 불평등의 공식은 자본주의 세상이 세습 자본주의, 상속사회로 나아가고 있음을 알리는 섬뜩한 경고입니다. 자본이 쌓여갈수록 양극화는 심해지고 그런 세상에선 재능이나 노력보다 태생이 개인의 삶을 결정짓게 된다는 것이죠. 자, 한국 사회에서는 이런 자본 수익률에 아파트가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자본인 아파트가 자본 수익률을 끌어올리며 불평등 구조를 심화시키고 있는 셈입니다. 참고로 21세기 자본은 평가가 엇갈리는 저술이기는 합니다. 미국 재무장관을 지낸 로런스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는 자본 소득을 저하시키거나 한계를 짓는 요인에 대해선 검토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했죠. 자, 그렇지만 이 부등식 불평등 공식은 그 자체를 반박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이 부등식은 피케티가 15년 동안 20여 나라의 300년 데이터를 분석해 얻은 단단한 결과물입니다. 피케티는 저서에서 오랜 기간 자본 수익률이 경제 성장률보다 실제로 더 높았다는 것은 반박의 여지가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인류 역사 대부분의 기간에 자본 수익률이 항상 생산 성장률보다 적어도 10배에서 20배 높았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간단히 작금, 서울 아파트 가격의 상승률과 폐해를 살펴봤습니다. 자, 돌이켜보면 박근혜 정부 시절 빚내서 집 사라는 부동산 중심의 단기 부양책은 한국 경제에 위험천만한 독이었습니다. 그때 잡힌 집값의 흐름이 오늘의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건설부 장관과 한은 총재를 지낸 경제석학 박승은 인위적 집값 부양에 대해 후손들의 소득을 빼앗아오는 짓이며 국가 불행을 키우는 일이라고 늘 걱정했습니다. 그의 우려가 지금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유순열의 경제톱 여기서 마치겠습니다.